인사부터 해야 되나? 아, 이게 또 어려운 거구나. 다시 합시다. 아, 이 소설내가 어려운 거 있었네. 오늘 원래 진행자였던 서정원 기자는 오후에 중요한 출장권이 있어서 이번 녹화에는 같이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함께 고정패널로 항상 출연하시는 한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이달 지금 17일날 터키 삼순에서 제6회 세계 장애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대한장애인 태권도 협회에서는 이번에 세계 장애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선수를 출전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태권도 종주국에서 어떻게 장애인 태권도, 특히 2020년 도쿄올림픽부터는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이 됐는데 왜 출전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실 분으로 지금 절단장애인 태권도 이 대회에 이제 출전을 하셨던, 올해 대만에도 출전을 하셨고 작년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세계 장애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하셨던 한국현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간략하게 한국현 선수를 잘 모르시는 우리 지금 기흥구조 또 시청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히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구스럽지만 대한민국의 장애인 절단 선수로 활동 중인 한국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선수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친구와 같이 벽지 공장 아르바이트를 벽지? 네, 벽지. 롤러 기계 있잖아요. 위에 동그란 거 있고 밑에 동그란 거 있고 벽지 카바를 그 안에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밀착시키는 거예요. 아무래도 풀이 묻어 나오니까 롤러에 그거를 닦으라고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거기서 이제 닦는 일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롤러 기계 장갑이 말려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맨 처음 왼손이 조금 손가락 부분만 좀 말려 들어갔죠. 근데 다행히 스위치 있는 걸 제가 보고 수그려서 껐어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니까 뒤에 있던 아줌마가 끈다고 그러셨는지 그걸 다시 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손까지 같이 막 말려 들어갔죠. 근데 사실은 이쪽 손도 들어갔어요. 옆에 보시면 이게 꼬맨 거 이 손까지 이런 상태로 거의 기마 자세로 한 30분 동안 떠 있었어요. 그날이 눈이 엄청 많이 나왔고 내리는 날이었거든요. 날짜도 안 잊어먹어요. 1월 8일. 그래서 다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팔이, 물론 죄송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보여드려도 되나요?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팔이 운동 기능이 없다 보니까 많이 얇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아대를 이렇게 무게를 끼거든요. 이걸 빼면 너무 얇아서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이게 2번에 걸쳐서 수술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 요 정도 절단을 했는데 유수하고 처음에는 좀 안 맞다 보니까 따지고 하다 보니까 좀 고름이 생기고 뼈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재수술하고. 그래서 다시 거기를 또. 네. 그래서 이제 허벅지에 있는 살을 다 끊어서 피부 이식을 다 하고. 그나마 고마운 게 이제 여기서 살이 터져서 롤러 기계에 들어가면 살이 이렇게 팽창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테니까. 말려들어가면서. 그나마 이제 팽창이 되면서 여기서 터졌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면 심장에서 터진다고.
저는 이제 비장이다 보니까 장인 어떤 그런 관심이 실은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최근에 돌이켜 보다 보니까 이 장인 태권도와 저의 어떤 연관과 인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 세계 태권도 연맹이 그 베트남 호치민에서 그때 총회에서 WTF 장인위원회를 그때 최초로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태권도를 2010 지금 아마 리우 그 아니면 더 이전에 2000 뭐 런던 이렇게 목표로 그 이제 장인 올림픽 태권도를 정식적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 장인 이제 위원회를 설립을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 그해 11월에 이제 서울에서 제1차 위원회를 개최를 했었고 이때부터 이제 좀 시작됩니다. 뜻깊은 거는 2007년에 그 IPC, 그러니까 장인 올림픽 위원회가 그렇죠. IOC하고 이제 버금가는 장인 분야의 어떤 IOC와 같은 IPC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그때 그래서 태권도가 앞으로 장차 이제 올림픽에 이제 패럴림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태권도 시범을 해서 그들에게 많은 인상을 이제 줬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과연 장애인 태권도 동호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올림픽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이제 구체화,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대회가 2009년 6월 10일 날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이제 첫 개최됩니다. 여기 한국현 선수가 그때 이 대회에 아마 그때 뭐 국제 심판이 그때 한국현 선수가 혼자 홀로 이렇게 시합을 가다 보니까 세컨도 없고 옆에 서포트 해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보기 좀 안타까워서 그때 누가 대신 뭐 세컨도 이렇게 봐주기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일반 대회에 비하면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뭐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9개국에서 38명 굉장히 이제 규모가 작죠. 그렇지만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제 이런 대회를 개최됐고 이듬해 이제 러시아 생피터스버그에서 이제 또 2회 대회가 이제 개최했는데 이때는 조금 더 이제 많은 21개국에서 66명이 참가했습니다. 2011년에 이제 대회를 못했어요. 그리고 2012년에 이제 아루바 미국에서 좀 미국 사람들이 많이 휴양 가는 우리나라 거제도 크게 그런 나라에서 월드컵 거의 이제 그러니까 대회를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대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또 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움에 있어서 월드컵과 뭐 같이 해서 이제 아루바 사카 한상의 섬 아루바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제 했었고 그때도 이제 14개국에서 53명의 선수 이제 조금 더 워낙에 멀고 미국을 또 경유하다 보니까 일부 나라는 비자를 받지 못해서 또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사회 대회가 좀 스위스 로잔에서 그때 이제 스위스 그 오픈과 같이 이제 곳에서 한번 했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태권도가 이제 들어가냐 마냐 이제 곧 한다 그러면서 이제 종집은 이제 지난해입니다. 이제 2014년 6월 21일 날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5회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때 한국현 선수가 1회 대회 이후에 출전을 이제 못했는데 세계 태권도 연맹의 어떤 주선으로 해서 스폰서를 이제 구해가지고 어떤 대한 장애인 태권도협회 소속으로 출전했지만 어떤 경비나 이런 부분 또 외부의 또 후원자를 통해서 이제 출전을 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처음 겨루기 이제 37개국에서 111명. 의미 있었던 거는 러시아 태권도 협회가 태권도가 패럴림픽에 또 진출해야 되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단독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대회를 1+1의 형태, 서브의 개념으로 했는데 이때부터는 단독으로 그때 했어요. 그래서 또한 선수들이 대회 기간 동안에 어떤 전혀 불편한 어떤 여러 준비와 여건들을 해줬고 뭐 여러 이벤트들도 많이 했었고요. 뭐 어떤 편의 사항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과 그림들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좋아서 올해입니다. 올해 국제 장애인 올림픽위원회 IPC 1월 30일 아랍에미레이트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태권도가 2020년 도쿄 장애인 올림픽, 그러니까 패럴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최종 선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태권도가 이제는 비장애인뿐만 아니고 장애인 올림픽까지 이제 동시에 이제 되는 굉장히 쾌거를 이뤘는데 종주국인 한국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관심이 없다. 바뀐 게 없죠. 바뀐 게 없다. 그래서 특히나 일찍이 러시아, 터키 뭐 또 어디죠? 뭐 이란
또 카자흐스탄, 또 어디입니까? 이런 몽골 이런 나라들은 일찍이 장애인 태권도, 파라 태권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많고 스태프들도 많고 왜? 같은 올림픽이에요. 올림픽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2020년 지금 이 상황이라면 정말 올림픽에 과연 출전할 수 있을지, 예. 우리가 정말 힘써서 한국의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또 물밑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한국은 없다. 그리고 다른 206개국 회원국 중에 로컬 협회에 장애인 태권도 협회가 있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위원회는 있지만 장애인 태권도 협회, 우리나라에는 대한체육회가 있고 장애인 체육회가 있습니다. 있고, 그 산하에 우리는 장애인 태권도 협회가 있고 그 산하에 17개 시도협회가 있어요. 그만큼 이런 기반과 협회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는 없다. 조직만 만드는 거죠. 조직만 있고. 네, 그러면 조직만 만드는 거예요. 비장애인만 활동하는 장애인협회, 과연 이게 좀 실효성에서도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장애인 태권도협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장애인 태권도협회에서 과연 올림픽보다 더 중요한 과제와 또 그건 또 뭐가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혜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세계태권도연맹은 2013년 6월 이후에 지적장애, 내성마비, 시각장애, 휠체어 및 절단장애, 그리고 그 노화 장애인들을 이제 포괄하고 있는 그 국제장애인 단체들하고 양해각서를 다 체결했고, 구별을 해보자면 스페셜올림픽에는 보통 지적장애인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그리고 농아일 올림픽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까 한 기자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국제장애인 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를 통과해서 이제 도쿄 장애인 올림픽에는 절단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이제 포함이 됐는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 태권도 종주국 한국에서 장애인 태권도 협회에서 내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선수들을 육성하거나 발굴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체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처럼 당장 지금 뭐 한 3일 정도 있으면 삼순에서 세계 장애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무 선수도 출전을 시킬 수가 없다. 작년에 일례로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많은 질문을 받아서 한국행 선수들 왜 한국에는 선수를 출전하지 않느냐? 굉장히 의아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대한장애인 태권도 협회의 그 전무이사, 신윤남 전무이사하고 이번 그 세계 장애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와 관련해서 왜 우리 선수들은 못 나가는지, 그리고 장애인 태권도 협회 입장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데, 진행? 더 나은 것 같은데? 나 원래 시키면 다 잘해. 안 해서 그렇지. 예, 전무님 안녕하세요. 저 긴급구조 태권도의 양택진입니다. 예. 그 저희가 오늘 전화를 드린 건요. 그 전무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 13일 정도 후에 터키 삼순에서 제6회 세계 장애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 한국에서는 이번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가 없다는 걸로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수들은 있는데 이번에 삼순에서 열리는 세계 그 장애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게 겁니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대한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데서 이게 정식 세계 대회거나 공인된 대회면은 그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정식 대회가 아니에요. 아, 세계 장애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정식 대회가 아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인정하는 대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장애인 선수권 대회가,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가 2009년부터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이제 중간에 한 번을 쉬고 올해 6번째 대회를 하는 건데, 이거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다가 사업계획이나 예산 지원의 어떤 프로세스를 올려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면은 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그런 대회가 없다가 올해 예산은 작년에 벌써 결정난 거 아닙니까? 장애인 선수권 대회는 계속 있었는데요. 아니요. 근데 올해가 지나고 올해 연말 되면은 저희가 내년에 이제 장애인 선수권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산을 올려서 물론 그 내년서부터는 좀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물론 장애인 올림픽의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결정난 것은 올해 초이긴 하지만 WTF에서 그 주최하는 세계 장애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이미 2009년 아제르바이잔 바쿠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6번째 대회를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대한장애인체육회, 이게 그 IF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대회니까 예산 지원을 통해서 대회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사실상 좀 부족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부족한 건 아니고요. 세계 연맹이 IOC에 그 가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은 IOC가 아니라 IPC라 그래갖고. 그렇죠. 따로 있잖아요. 근데 세계연맹이 IPC 정식 가맹단체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식 대회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와는 별도로 어찌됐건 여기가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태권도 종주국이고 WTF에서 그 장애인 세계선수권 대회를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예산 지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미비할 경우에 그 장애인 태권도협회에서 좀 주도적으로 지원이나 스폰 같은 거를 좀 받아서라도 선수들을 육성하고 발굴해서 내보내야 되는 역할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죠. 그 결과적으로 지금 뭐 참가를 아직 신청이 안 됐다고 해서 노력을 안 했다고 보시면은 그것도 반대를 했을 때 노력을 했는데 모든 부분에서 미비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더뎌지는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참가 신청을 했어요. 아, 그래요? 부랴부랴, 예. 그럼 선수는 어떻게 구성을 하셨죠? 선수 2명이죠. 그 2명 외에는 지금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선수 이름이? 한국현 선수하고 이명진 선수하고. 그러면 참가하는 거예요? 한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홍보 거죠.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6회 세계 장애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한국은 왜 출전을 못하나를 주제로 그 방송을 녹화를 했는데 녹화 중간에 갑자기 우리가 출전을 하게 됐다는 낭보를 들었어요. 근데 당장 출전해야 되는 선수는 이거를 지금 우리 옆에 있는데 모르고 있고 준비도 안 돼. 준비도 뭐 물론 안 돼 있고. 나는 그 명호가 좋아할 것 같아. 이명호 지금 그 선수는 몇 살? 23살인데요. 그러니까 체격 조건은 굉장히 좋아요. 좋아서 이제 진짜 다듬고 하면은 괜찮아요. 중량급에서.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제가 이제 20대 초반 때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장애 태권도 시합에는 그 친구가 지금 그 상처를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생활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 이명호 그 선수는 지금 뭐 대학생도 아니고 뭐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이 있다든가 없어요, 저는. 그럼 어디 태권도는 어디서 해요? 그 전 초등학교 때 다니던 도장에서 장애 태권도 시합이 있는 걸 알게 된 부터는 이제 꾸준히 하더라고요. 좀 방송이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